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을묘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기토 사주를 어떻게 폐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 다음으로 월령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무토 다음으로 나오면서 6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또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되는 것이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토와 똑같습니다. 단 무토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면서 무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척되는 관계가 되겠지만은 음은 양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고요. 양은 또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은 남녀가 같이 있어야 종족이 유지 발전이 되는 것이지,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 또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 같지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은 음의 개념보다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이라고 했죠. 고황토라고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면서 산이라든가 산이나 산맥 같은 거, 그죠?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같은 개념이고요.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를 우리가 무토, 고황토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토인 기토는 작은 토에 해당이 되죠.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개념, 정원 같은 개념, 과수원 같은 개념, 그죠? 작은 그런 과수원 또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기토, 작은 전원토라고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분토라고 하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를 말하기도 합니다. 무토, 기토, 양토, 음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토, 마른 땅, 조토라고도 하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면서 굉장히 방대한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으면서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낮으면서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니사라고도 하고요,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 모래사자인데, 그 진흙과 모래는 물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습한 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금하는 것이고, 무토, 건토는 생금이 되지 않죠. 반대로 수가 왕에서 그 수를 갖다 제할 때는 무토라고 하는 건토로 제하는 것이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로서 임수 같은 걸 제하게 되면 탁수가 되죠. 탁수. 그래서 그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병화로서 온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먼저 쓰지 않고 병화와 개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이 바로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취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령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월령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지와 달리 이 월지라고 하는 이 월지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월지는 또 절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절기, 묘월은 경칩과 뭐가 있다, 그쵸?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칩이 가장 중요하죠.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뀔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묘지는 모두 동쪽이죠. 동방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기왕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광절. 그래서 이 모기왕한 계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가장 왕할 때 임묘월, 특히나 지금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에 해당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그 본기가 뭐다? 을목이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 일간이 기토가 됐을 때 월지가 인월이면 간목이 사령하는 것이고 기토가 묘월이면 을목이 사령하는 것인데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주 좋은 시되거나 아주 좋은 묘종으로 보게 되죠. 우량한 종자로 보게 되는 것인데 기토가 묘의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은 뭐다? 이건 잡초가 되는 것이다. 필요 없는 잡초가 되겠고 잡초가 무성하면 기토는 박토가 돼서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개수를 치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죠. 왜냐 원령 자체가 아주 좋은 우량의 종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잡초만 무성한 때가 되는 것이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웬만해서는 간목을 먼저 쓰지 않지만은 묘월이 기토만큼은 뭘 써야 된다? 간목을 써야 된다. 왜냐면 간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잡초만 무성하죠. 밭을 나갔는데 방울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오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텃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풀만 열심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텃밭은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화초를 심어놓은 화분을 갖다가 밖에 내놨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화분도 밖에 내놓으면 잡초가 자라고 그렇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지면 원래 본래의 화초는 그 잡초 때문에 자라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화초는 죽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면은 그 화분도 이제 버려야 되는 화분이 되는 겁니다.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간목이 없게 되면 잡초만 무성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인데 간목을 얻게 되면 잡초는 잡초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우량의 종자를 내가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가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기토 개수가 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일간 있잖아요. 일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은 심판과 같은 거예요. 심판이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기아하고 삼성하고 야구를 하는데 심판이 기아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삼성 편을 들어도 안 되는 거죠. 심판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공정하게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기토가 개수를 갖다 파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계충이네 무슨 충이네 그냥 천간은 충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천간은 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일간 기토가 개수를 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묘월의 기토가 이렇게 간목 개수를 얻게 되면 중화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기토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인성인 화를 얻어서 일단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 개수를 필요로 하지만 역시나 뭘 필요한다? 병화. 천간으로 병화지만 지지로 사화 정도 있어주면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이 간목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묘월의 기토만큼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아는 연후에는 반드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간 기토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 월지에는 묘목은 음목이 되죠. 음대양이 아니죠. 음대음이 되는 것이고 이 음대음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한다. 월지에는 묘목이 일간 기토를 극하는 관계, 극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죠. 육친으로는. 자, 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가 목을 받죠. 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정관이 아니라 편관칠살이 되겠습니다.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 묘월 편관칠살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묘월은 목이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왕하지만 목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목이 토를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는 약해지죠. 이거 살중신경이라고도 하고요. 신약 살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살은 칠살, 요 칠살에 살을 갖다 넣은 것이니 요 살은 칠살 편관을 말하는 것이다. 칠살 편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 기토가 약해져 있으니 산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간목개수를 말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병화 인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을 얻어야지만 살인상생이 되겠고 간목으로서 기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기토에다가 지금 봄에 파종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고 간목을 얻은 연후에 파종만 하면 뭐합니까? 물을 줘야지 우리가 그 파종한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간 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묘 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편관칠살격에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것이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이니 일간 기토는 더욱 약해지고 관살은 더욱 왕해지게 되죠. 다 연지의 묘목이 또 있습니다. 이거 완벽 산중신경에 일간 기토가 지금 조금만 살짝 건드리게 되면 산토가 돼서 바람에 불어서 이 토가 쓸려서 내려가 없어져 버릴 정도의 아주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는 좋게 생각을 하면 기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윤토해주는 그러한 재성이죠. 편재가 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재성은 뭡니까? 칠살을 생하고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니 실질적으로 이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재살태왕이라고 합니다. 재성이 살을 생하고 그 왕해진 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재성도 도움이 되지 않고 칠살편관도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죠.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기사일주 이렇게 되게 되니 물론 천간에 투출된 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그래도 사중병화로서 이렇게 통관시켜 줄 수는 있게 되겠죠. 개수는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한데 생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생시에서 이렇게 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개수가 약한 것이 단점이 되는데 생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화를 공격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생시에 따라서 좀 사주의 국세가 좌우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해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화가 없었다면 이 기토는 왕살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간신히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기토를 생주해 준다. 엄마 말 잘 듣고 잘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욕심부리고 해서 재를 탐한다라고 하면 그 재로 인해서 관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하고 해수가 있어서 얘를 파게 되면 이때는 탐재 파인도 될 수 있어요. 탐재 파인이 될 수 있죠. 이거는 탐재괴인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생시에서 해수를 얻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다 보니 자수를 얻게 되면 여기 있는 개수는 뿌리를 얻죠. 물론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이건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개수가 뿌리를 얻게 되면 살을 생하기 때문에 이 개수는 결코 좋지 못하고 여기는 좀 화를 좀 얻는 것이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시가 되면 수가 관을 생하고 여기 간목도 투출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어떤 분들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이 더 왕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 목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데, 금이 있었다고 하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금도 없는 상태에서 사중경금을 갖다 쓰기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서 그냥 관살을 갖다가 화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수목운으로 가게 되면 수운 때는 개수가 살아나게 되면 개수가 다시 목을 생하고 약한 기토가 더 약해지겠죠. 신의 대운 같으면 사해충 되면 이때는 매우 어렵죠. 근데 여명 같은 경우는 뭐 개해 대운이 좀 늦게 오지만은 남자로 태어나게 32살 때 신의 대운이 올 때 이때 사해충 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을적시도 뭐 좋지 못하겠죠. 이거 당연히 축에 기토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묘월에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 백호창광이라고 해요. 백호창광. 뭐냐면 백호란 건 뭐예요? 호랑이죠. 하얀 호랑인데 창광에다 미쳐서 날뛴다는 뜻이에요. 관살이 이렇게 많으면. 그래서 인성을 잘 돌봐서 살아야지만 된다. 이것 솔직한 말로 아까 말했던 간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량한 종자를 하나 얻은 걸로 보지만은 을목만 이렇게 많게 된 뭐예요? 사주에 기토에 잡초만 부송하고 신경 매우 예민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도 이렇게 병인시가 되면 사중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살인상생 이거 나쁘지 않죠. 근데 개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를 얻어서 화살을 했지만 살인상생을 하였지만은 개수가 없으면 봄에 춘한 봄가뭄이 들어서 기토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안 좋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근데 목화운 때는 수기가 부족한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정묘시 마찬가지게 되겠고 무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진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화는 아니지만 일간 자체가 진에 겁재까지 얻어서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능히 뭐 을목 정도는 이렇게 감내해낼 수가 있죠. 사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 2개를 얻었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고 경금으로서 을목을 이건 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금을 얻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화 2개를 얻고 기토를 금을 이렇게 목을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진퇴양난인 것이 뭐냐면 임신시 개유시죠. 임신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면 사화가 약화되겠고요. 개유시가 되면 사유회금되니까 사중병화가 약화가 되면 기토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일지 바뀌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금수가 있어서 수가 다시 목을 생하게 되면 말했던 것처럼 보다 제살태왕이 되는 것이니 일간 기토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관살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